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은 지출 조이기라고 하는데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 전년비 2.8% 증액한 이번 예산안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예산 중독을 탈피했다, 또 재정 만능을 배격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도 있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위기 극복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시고 내년 예산안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예산안 의결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증가폭, 지출 증가폭은 2.8% 역대 최소폭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방점을 뭐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직 의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공개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산안이 공개됐는데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 정정의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2005년 이후에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그러니까 짠 다이어트 재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사실상이 2.8% 상승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3%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긴축 재정이죠. 왜 긴축 재정을 하느냐?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났다. 이 부분을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어났다. 그때 뭐 코로나 국면이었고 다들 이제 이 유동성을 많이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가 부채가 1,200조 원, 그 다음에 가계 부채가 1,900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다이어트 재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는 건데 어디에서 많이 가장 세수가 감소됐는지 아십니까? 세수가 법인세예요. 법인세. 그렇죠. 법인세를 많이 기업의 줄여준 이익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 힘내라, 일 더 잘해라 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많이 줄여주고 또 부동산 관련세도 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이제 세수,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쓸 돈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부의 설명은 다이어트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국가 재정을 부실하게 놔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그런데 걷어들이는 돈이 작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건전 재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나라의 전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R&D인데 명목적으로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혁신에 대해서 뭐랄까 R&D 지출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였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용어는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 연구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거 왜 주냐? 사실 뭐 성과나 효과가 있느냐? 또 연구는 또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R&D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예산 당국은 어떤 설명이냐면 뭐 퍼주기였다. 그러니까 뚜렷한 뭔가 지원의 이유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특정한 분야에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 지원비를 주는 이건 카르텔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건 줄이고 대신 이 줄인 것으로 정말 필요한 데다가 돈을 쓰겠다. 네. 그래서 뭐 23조 원 정도를 이제 사실 조정한 거죠. 그 돈을 가지고서 또 병사들 지금 이제 월급인데 병장 월급이 그래서 이제 165만 원이 네.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병장일 때 7천 원이었어요. 격세질감을 네, 좀 35년 전에. 느끼시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 부러워해서 다시 군대를 갈 수는 수는 없는 없고,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R&D 쪽에서는 일단 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인 상세 내용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많이 줄어드느냐, 또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투자자가 지금 당연히 더 늘어나는 부분 쪽에서 투자자들은 그 관련된 산업이 2차 전지야, 반도체야, 특히 반도체도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눈여겨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유심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총 R&D 예산 자체는 줄었는데 12개 국가 전략 기술 부문이라고 하는 요 섹터에 있어서는 R&D 예산을 늘리겠다. 6.3% 확대 편성해서 5조 투자하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네. 부분을 들여다보면 첨단 바이오, 양자 우주, 반도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설명 구체적으로 이게 해주시죠. 이제 네. 이 예산 설명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12개인데 4개는 알고 있잖아요. 국가 전략 산업 방안에 대해서 네. 엄청난 55조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린 정밀 기술의 이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이 파운더리, 그 다음에 팹리스 쪽에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또 바이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그 외에 이제 양자, 그 다음에 AI 이쪽으로 이제 상당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분야와 관련된 산업 쪽에 투자자들은 기업들을 보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안에 좀 기초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관련 기술들에 있어서 또 등장하는 국가가 두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미일이 이 군사 안보 외교 협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경제 가치 동맹까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관련이 있는 이 산업 분야 쪽에 우리 정부도 더 많이 투자한다는 사실, 이 부분을 또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주 눈여겨 보시고 이 기업에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전망이 있구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 이 뭐 예산안을 보는 이유는 지금 현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프로젝트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우주, 방산 이런 쪽으로 좀 뭘까 미래 전략을 갖고 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안과도 또 결부가 되어 있는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섹터 한번 네네.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 섹터는 지금 뭐 신종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워낙 뭐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란 지역에 첨단 산업화되고 있는 종목이 뭐냐?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2차 전지 관련 분야가 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쪽에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보스턴을 갔을 때 약 한 50여 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면 여기 투자하겠구나. 그다음에 미국 갔을 때 누굴 만나죠? 일론 머스크를 만났거든요. 네.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궤도 위성이나 이 스타링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 좀 우리가 또 조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양자 AI나 이쪽에 대해서 유럽에 갔을 때 스위스 연방공대를 가죠. 양자 역학.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관련된 기업들로는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 네. 또 뭐 포스코 퓨처 2차 전지죠. 그다음에 세트레가이가 바로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우주와 관련된 것이고, 결국 2차 전지도 그렇고 자원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L자 들어가는 기업, LX 인터내셔널. 뭐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둘러싼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자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이번 한 주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